오늘 할 내용은 등비급수고 지난 시간에 했었던 급수 파트의 연장이에요. 급수 파트는 수열의 합에서 n항을 무한대로 보낼 때였잖아. 근데 등비급수는 그 중에서도 등비수열만 따로 떼서 얘기하는 거고, 사실 급수라는 파트 자체가 이 등비급수를 위해서 급수를 배운다라고 해도 무방하고, 등비급수의 원리 자체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이랑 수열의 극한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함수의 극한에서도 뭐 분모 분자가 있으면 최고차항으로 나누어서 무한대분은 1꼴로 만들었잖아. 등비급수도 마찬가지. 점점 숫자가 작아진다면 결국 0에 수렴한다 라는 거를 메인 베이스로 깔고 가고 있는 파트고, 그래서 등비급수의 기초적인 내용 자체는 별로 안 어려운데 이게 문제를 베베베베베 꽈서 만드니까, 그래서 나중 되면은 네가 실제로 식을 만들고 그 식이 등비급수 식으로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별거 없거든. 그래서 처음 배우는 거는 방금 얘기했던 그때부터 별거 없는 것부터 배울 거 아니야. 기본 계산부터. 그래서 기본 계산은 별거 없어. 그런데 결국 문제는 나중에 활용돼. 그래서 급수 자체는 별거 없어요. 등비수열이라는 게 요렇게 생겼잖아. 첫째 항이 있고 공비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 요 친구, 우리가 이제 수열에서는 n값이 계속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럼 요 안에 있는 친구 r이 1일 때랑 r이 마이너스 1일 때랑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랑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클 때, 실제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뭐 이런, 1보다 클 때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 등비수열이 계속 진행되어 가면서 저 AN항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배웠지. 맞죠? 그리고 여기서 오늘 배울 급수 파트에 필요한 거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실제로 등비급수라는 거는 이 SN의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게 등비급수잖아. 그치? 우리가 급수의 기본이 뭐였냐면 요거였거든. 요거를 줄여서 이렇게 표현했었지.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부분이 많이 계속 걸림돌이란 표현 좀 그렇긴 한데, 계속 어떤 느낌으로 문제를 계속 풀게 되냐면은 기본적인 이 친구보다는 더 많이 보는 게 이 친구란 말이야. 결국 부분합을 구해서 극한으로 보내는 친구를 더 많이 본다. 기본 문제는 별로 풀 게 없으니까. 그러면 급수에서 이 친구를 많이 보게 된다면 등비급수에서도 결국 이 친구를 이렇게 보는 걸 더 많이 보게 된다라는 얘기지. 오히려 근데 그냥 급수보다 좀 더 간단한 건, 이게 등비급수, 즉 무한등비수열의 무한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게 확인만 되면 공식에 때려박으면 되거든.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은 좀 편해.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부분합이라는 표현을 하지.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걸 또 극한식으로 바꿔서 그 극한을 또 구해줘야 되는 거였잖아. 근데 얘는 이거 이미 확인되면 그냥 계산식에 때려박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편하다.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식을 네 보고 다 만들어 그러니까 거기서 애들이 막막해 하지. 자,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우리가
앞서 뭘 배웠었냐면 급수가 수렴할 때에 대한 거 배웠는 거 기억나?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급수가 수렴하려면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어야 된다. 그거랑 같이 연계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 뭐냐면 우리가 요거 있잖아, 잘 구분해서 배워야 되는데, 뭐 무한 등비 수열이랑 이게 은근히 조금 헷갈려. 무한 등비 수열, 등비 급수, 그냥 급수, 그래가지고 조금 디테일이 요만큼 계속 달라. 근데 그거를 내용을 조금 생각해 가면서 공부를 하면 조금 편하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무한 등비 수열에서 이 일반항 이 일반항이 수렴을 하려면, 어느 값에 수렴을 하려면 어때야 되냐고 물었잖아. 물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봐. R이 1이면 1항도 A, 2항도 A, 3항도 A, 4항도 A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수렴하겠지. 맞죠? 요 친구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그러면 쉽게 말하면 1보다 작은 분수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거. 그래서 그래프로 만드니까 어떻게 됐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다 치면은 얘가 막 이렇게 계속 작아지잖아. 맞죠? 그 결국 수렴했다는 얘기지. 맞죠? 그래서 무한등비 수열에서는 요 두 친구가 다 수렴했었어. 무한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R의 값이 어땠냐면 이렇게 됐었다. 참고로 마이너스 1은 수렴을 안 하지. 왜? 마이너스 1이면 진동 이렇게 표현하지, 그지? A,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이건 수렴이 아니야. 등비 급수에서는 이 일반항들의 합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서 뭐가 빠지냐면 1이 빠지는 거지. 왜? A, 그 다음 또 A, 그 다음 또 A, 그 다음 또 A. 이러면 합쳐놓으면 A가 무한대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 A 값이 계속 작아지잖아.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결국 어디인가 수렴하고 있는 그래프는 우리가 뒷부분을 거의 없는 걸로 취급해서 이 친구의 합을 구하는 개념. 이 사실은 미적분 파트거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합을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계속 쭉 이렇게 가면은 합을 못 구한다는 거지. 이게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작아지는 거는 무한대로 계속 가고 있어도 이게 엄청나게 작은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의 합을 미적분을 통해서 구한다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얘는 되는데 얘는 등비급수에서는 안 된다. 그지? 그래서 결국 수렴 발산에 대한 기본 내용을 정확하게 짚고 가요. 급수는 사실 그거밖에 없었잖아. 뭐 다. 그지? 사실 얘 같은 경우도 등비급수 이러한 일반항을 갖고 있는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도 결국 0에 수렴하는데. 왜? 처음에 A였어도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작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A,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A, 그 다음 4분의 1A, 그 다음 뭐 8분의 1A 이런 식으로 작아지면서 결국 저 친구는 이렇게 X축에 수렴하게 된다. 이게 기본 내용이야. 이 기본 내용을 베이스로 깔고 요런 케이스에서 그러면은 등비급수 합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서 1-R분의 A 하면 끝나. 공식 겁나 쉽지. 얘보다 더 쉽지. 어디 갔어? 얘보다 더 쉽지. 이렇게 하면 끝나. 왜? 결국 이 친구 0에 수렴하거든. 맞아요. 그럼 여기 남는 게 없어. 1밖에 없어. 그지? 그럼 저 괄호하는 부분 날아가고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 배울 때 R-1을 먼저 배웠던 게 아니고 1-R을 먼저 배웠던 게 이것 때문이야.
내 생각이 그거는 내 생각인데 아니 그렇잖아. 왜 상식적으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 맞는데 자꾸 등비수열 처음 배울 때 R이 커도 자꾸 R을 뒤로 보내지. 왜? 등비 급수 때는 결국 1-R분의 1을 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면은 사실 등비 급수 다 배운 거야. 나머지는 등비급수 활용이지. 자, 292번 문제. 나 근데 이 수업 때 계속 영상 날짜를 안 적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아이씨, 내년에 무조건 들을 애들. 근데 잘 안 보지, 작년 거, 재작년 거. 맞지? 그래도 적어놓는 게 낫지. 그래서 한번 날 잡아가지고 쭉 갈아엎을 거긴 한데. 오늘 22일인가? 사실 생각보다 찾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보면 도움이 많이 되긴 해. 근데 본 애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해. 어차피 선생님 설명 똑같이 한다고. 원래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이 하는데 조금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긴 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수업하던 친구들의 기본 베이스에 따라서. 근데 이제 사실은 궁극적인 영상 보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궁극적인 이유? 기본적인 이유 말고 기본적으로 야 공부해라 도망가지 마라 내가 그 영상에 다 해줬다 이거 말고 궁극적인 이유는 영상을 활용함으로써 최대한 모르는 거의 개수를 줄여오면 네가 모르는 정말 핵심적인 부분만 수업 시간에 다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만큼 숙제를 안 하시지 보통. 자, 292번 등비급수. 자, 등비급수는 기본꼴은 이렇게 생겼겠지. 뭐 요 앞에 있는 거는 급수 파트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뒷부분은 등비수열이라면 의뢰 사용하고 있는 일반항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래서 첫 번째 A는 0일 때 수렴한다. 이거는 뭐 말할 게 있나? A가 0이면 첫 탄부터 다 0이야. 합해도 0이야. 이거 너무 상식적인 거라서 선생님이 일단 아까 배제는 했는데 이거는 뭐 등비 수열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유구한 역사지. A가 0이면 다 0이야. 이건 뭐 등비 수열이고 지랄이가 없어. 수렴하겠지. 2번 R이 -1일 때 발산한다. 발산한다라고 아까 얘기했지 그지? -1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맞나? 그러면 요게 왜 발산하냐면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왜 발산하냐면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아니 선생님 그럼 A랑 -A 없어지고 A랑 -A 없어지잖아요. 그럼 결국 0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는데 수학적으로 왜 발산한다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남는 항이 A인지 -A인지 몰라요 우리가. 맞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 남을 텐데 무한대로 갔는데 이거 둘 중에 어느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우리가 발산한다. 이게 물론 뭐 되게 복잡하게 파고들면은 그 왜 그런 것도 있잖아. 계속 작아지는 친구는 아이고 계속 작아지는 마지막에 남은 작아지는 애가 누군지 모르는데 걔가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래프적으로 그 그래프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래프가 나오고 그랬을 때 뭐 저쪽 이렇게 하는 수학적인 원리가 있어. 뭐 지금 뭐 그걸 디테일하게 배우진 않아. 네가 만약에 수학과에 간다면 볼 수도 있는데 봐도 뭔 말인지 사실 모르겠더라 나도. 논문이라 가지고 그게 어쨌든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3번 R이 -1보다 작고 또는 1보다 크고 1대는 발산한다 라고 했지 그지? 뭐 이런 식이야 기본적인 내용은. 그 다음 뒤에 한번 넘어가 볼까? 첫째 항이 미지수인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역시나 마찬가지 수렴을 하려면 첫째 항이 0이거나 혹은 공비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여야 되잖아. 그러면 그 식에서 일반항이 누구겠어? 303번에서 그래서 얘가 0이거나 또는이야 그지? AND일 필요는 없잖아. 둘 중에 하나긴 해. 또는 아 이거 왜 다 적는 거야? 바본가? 이 친구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거 두 개 풀어서 계산하시면 되지 그지?
307번은 등비급수 R의 n승 시그마 뭐 간단한 건 안 쓸게. 요 친구가 수렴할 때, 자, 요 친구가 수렴, 요것도 있잖아. 역시나 등비 수열에서부터 오던 유구한 역사인데, 이렇게 돼 있을 때 너무도 자연스럽게 첫째 항도 R이고 공비도 R이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뭐 사실은 우리가 그 수렴하는 기본 베이스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여기 R이 여기 포함이 돼 있지, 그지? 그래서 굳이 따라볼 필요 없긴 한데 어쨌든 간에 R이 이렇게 생겼다 수렴하니까. 그럼 나머지 친구들도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2분의 R 플러스 1은 어떻냐 봐야 되는 거지. 그럼 얘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그럼 2분의 R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겠지. 그러면 2분의 R 플러스 1은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아. 1 넘어갔네? 그럼 얘는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내용 설명하고 있는 거지. 진입한다는 일단은 밀어두세요. 진입한다는 내용은 나중에 선생님 누차 얘기하지만은 수능에서 최근에는 진입한다는 좀 안 나오긴 하거든. 우리 최근에 변화된 수능 트렌드가 최근 한 3년, 2년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뭐 변화점이 있기는 한 5년까지 넘어가면 여러 가지 변화점이 있거든. 뭐 가우스도 안 나오지, 이제 뭐 안 나오는 게 많잖아.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커리큘럼에서 빠진 거 말고 트렌드적으로 안 나오기 시작한 게 몇 개가 있는데, 등비급수가 실제로 진짜 중요한 게 뭐 때문에 중요했었냐면 이런 반복되는 모양 확보하는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 꼭 한 문제씩 나왔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 한 2년 정도 안 나왔어. 한 3년 정도. 그래서 실제로 그 뭐 대치동 이런 데서 학원에서도 요새는 그건 풀지 말라고. 인간반도 그거 풀지 말라고. 수능이 안 나온다. 그런데 나는 일단은 가르치고 넘어가. 왜? 한 번은 해봐라. 결국 변화된 유형으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기본, 그거를 뭐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그 기본 베이스가 돼 있으면 풀 수 있잖아. 그 같은 의미로 진입 판단도 최근에 잘 안 나오거든. 근데 진입 판단이 왜 옛날에는 중요했었냐면 진입 판단을 생각하고 풀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진입 판단이 약간 카테고리별로 발레를 외워서 풀었었단 말이야, 보통. 뭐 한 1, 2등급 맞으려고 노력하는 친구들. 보통 뭐 국어 치고 나서 수능장에서, 국어 치고 나서 수학 치기 전에, 물론 공식도 보지만 진입 판단, 내가 잘 헷갈리는 진입 판단 파트에 뭐 발레들 이런 거 배우고 했었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진입 판단이 뭐 매천고도 이런 류의 진입 판단은 요새는 거의 안 나왔거든. 그래서 일단은 킵해두고 나중에 그래도 시험 치기 전에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혹시나 나오면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라는 정도로 보고, 옛날에도 시험에 나올 때도 선생님이 진입 판단은 나중에 보자. 왜? 어차피 그거 발레 다 외워야 돼. 지금 외워놓는다고 기억나나? 안 난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진입 판단 나오면 잠깐 킵해두는 거.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등비급수 합, 실제로 등비급수의 값이지, 그지? 보자. 그럼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A는 0이 아니네. R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네. 그럼 이 친구 등비급수 수렴하겠네. 그럼 수렴값 어떻게 구한다? 1 마이너스 R 분의 A 하면 끝난다. 너무너무 간단하다. 이러면 이 파트 끝난 거야. 나머지는 다 활용 문제야. 문제 살짝 틀고 살짝 틀고 살짝 틀고 살짝 틀고 있는 거. 이게 다기 때문에. 나머지는 일단은 문제를 또 풀어보시고, 안 되는 문제 앞에 혹시 별표 친 건 많더라? 아직 별표 치는 거 없는 거 아직 없지? 대표 문제라서 크게 어려운 거 없어가지고.